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보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어제 MBC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그동안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었고, 과연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 어떤 파장이 생길까 대선을 앞두고 모두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녹취록이 공개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는 여권의 기대와는 달리 파장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곳곳에서는 김건희의 재발견이라는 반응이 속출하고 있고, 여권 지지층의 분열마저 감지됩니다. 또 주말 저녁 황금 시간대에 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의 이런 정도의 시시콜콜한 사적인 대화를 이렇게까지 대대적으로 보도해야 했는지 공영방송 MB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김건희 씨 녹취록의 파장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튀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씨와 직접 통화하며 대화 내용을 녹취했다는 서울의 소리 기자가 오히려 김건희 씨에게 당했다, 김건희 씨가 이 기자의 머리 꼭대기 위에 앉아 철저히 이용해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배경을 보도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보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어제 공개가 됐죠. MBC는 어제 저녁 김건희 씨가 지난해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와 52차례 모두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일부 방송했습니다. 이날 MBC의 시청률이 얼마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국민들께서 이 녹취록 보도가 대선 전국에 미칠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이 방송을 지켜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대선 전국을 뒤흔들 만한 충격적인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녹취에서 보도까지 좌파 진영의 정치 공작이라며 거세게 항의했던 야당도 좀 뭔가 머쓱해졌고, 김건희 녹취록 방송을 계기로 설 연휴 전 승기를 잡으려 했던 여당의 계획도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처럼 뭔가 대단한 폭로성 발언이 나올 듯 했지만 결국 김건희 씨는 줄리가 아니었고 검사와의 동거설도 사실무근인 것만 확인됐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죠.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라거나 남편을 키워준 건 문재인 정권이라는 발언도 일반인의 정치적 상식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수준의 말들이었습니다. 제 밖에 돈을 안 챙겨줘서 미투가 터지는 것이다, 난 안희정이 불쌍하더라, 나랑 우리 아저씨 즉 윤석열 후보는 안희정 편이야 라는 대목도 있는데, 이는 안희정 문제가 불거졌을 때 이를 미투가 아닌 여권 내 권력투쟁의 일환으로 보는 일각의 분석과 해석, 그 범주 내의 발언이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건 진보가 아니라 보수라는 말도 있는데, 이 또한 반박이 불가한 맞는 말이죠. 이 때문에 김무성, 유승민 등 당시 탄핵을 주도했던 바른정당 세력들이 다시 소환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쨌든 사적인 대화는 법원에 의해 가처분 신청이 인용됐기 때문에 이날 MBC 스트레이트는 주로 김건희 씨의 정치적 견해와 관련된 말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건희 씨의 주요 발언을 전해드린 것처럼 문제될 발언은 전혀 없었는데요. 그리고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현재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김건희 다시 봤다, 저 정도 정무 감각이면 영부인감으로 손색이 없다, 좌우에 편중되지 않고 정세를 꿰뚫고 있다, 사과 기자회견할 때만 해도 몰랐는데 굉장히 당차다, 이런 호의적인 글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반면 여권 지지층들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인데요. 지금 보시는 캡처 사진이 MBC가 유튜브에서 실시간 방송으로 방송을 할 당시의 채팅창입니다. 보시다시피 MBC에 대한 여권 지지층의 성토가 줄을 잇고 있는데, 이제 MBC 안 본다, MBC는 버려야 한다, 심지어 MBC가 윤석열에 줄 섰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캡처 사진도 유튜브 댓글인데요. 유튜브 채널 서울의 소리를 비토하는 글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라리 방송 금지 당하는 게 나을 뻔했다, 줄리 좋은 일만 시켰다, 서울의 소리 니네 때문에 이재명님에게 피해가면 가만 안 둔다 등등등 강도 높은 성토가 줄을 잇고 있었습니다. 이 녹취록이 MBC를 통해 방송되기 전에 누가 과연 이러한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참 반전 드라마 한 편을 보는 그런 느낌인데요. 이런 가운데 당초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기자에게 당했다는 분석과 달리 반대로 서울의 소리 기자가 김건희 씨에게 당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는 의도적으로 김건희 씨에게 접근해 7시간가량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해 MBC에 제공했습니다. 김건희 씨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떡밥이 필요했는데 그 떡밥을 던지기 위해 또 환심을 사기 위해 일부러 김건희 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기도 했죠. 그리고 같은 성향 유튜브 채널 열림공감TV 측으로부터 어떤 질문을 던지면 좋을지, 어떤 유도 멘트를 하면 좋을지 조언을 구했고 이를 실제 김건희 씨에게 던졌습니다. 이렇게만 놓고 보면 서울의 소리와 열림공감TV가 김건희 씨에게 던진 떡밥을 김건희 씨가 사리분별 없이 이걸 그냥 물었다. 그래서 사고가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반대로 김건희 씨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를 역이용했다는 정황이 나왔습니다. 월간조선 조성호 기자는 김건희 씨 측 핵심 관계자 B씨를 만나 30분가량 인터뷰를 했고 그 내용을 자사히 홈페이지에 실었는데요. 이 인터뷰 내용을 보면 김건희 씨 또는 김건희 씨 측이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를 수준 낮은 사람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고 거리를 뒀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김건희 씨 측은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김건희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매체인지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씨 측근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건 김건희 씨 모친 최 씨가 구속된 지 얼마 안 돼서다. A씨는 자신의 신분을 밝히며 김건희 씨에게 전화해 정대택에 대한 정보가 많고 어머니 관련 일을 도와줄 수 있다. 한번 만나자는 취지의 말을 했다. 그때부터 두 사람이 안면을 텄고 두 사람이 만나는 상황을 A씨가 몰래 녹음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김건희 씨가 자신에게 적대적인 서울의 소리 이명수를 왜 만난 건가라는 질문에는 당시 김건희 씨 상황과 김 씨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모친이 갑자기 구속되자 김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다. 그 배경엔 정대택과의 20년 가까운 소송전도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A씨 입에서 정씨 이야기가 나오고 모친을 도와줄 수 있다고 하니 김건희 씨로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A씨를 만난 것이다. 김 씨는 사업가이고 성격도 남자 같아 사람을 가려 만나지 않는다. 피하는 게 능사가 아니란 생각을 김 씨가 한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해당 인터뷰에서 김건희 씨 측근은 서울의 소리라는 매체가 어떤 매체인지 인지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체의 기자와 연락을 시도한 건 김건희 자신의 어머니에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일종의 기대감 때문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MBC가 보도한 녹취록에서 김건희 씨가 이명수에게 누나라고 부르라고 했다. 우리 캠프에 와서 일하라. 1억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말로 사리 분별을 못하는 여자다. 이런 분석은 틀린 게 되는 것이죠. 어머니가 구속된 상태에서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을까? 정대택이랑 친분이 있어 보이는데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 이게 김건희가 이명수의 연락을 받아들인 결정적 계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명수는 김건희에게 어머니 문제와 관련한 어떤 말과 자료를 가져다 줬을까요? 이명수와 김건희 씨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김건희 씨 측근은 김건희 씨 말로는 A씨가 정대택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란 정보를 알려주는가 하면 국회 국정감사 당시 제출된 수백 페이지 분량의 정씨 신문 자료를 김건희 씨 측에 전달하기도 했다. 물론 김건희 씨가 먼저 요구해서 준 게 아니라 A씨가 자의적으로 건넨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기자가 A씨는 그런 자료를 어디서 구했나라는 질문에 김건희 씨 측근은 당초 A씨는 정치 전문가라는 식으로 자신을 소개했다고 한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에 관한 강의도 해주겠다는 식의 말도 했다고 한다. 아마도 김 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런 식으로 자신을 포장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실제 이날 MBC 스트레이트는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코바나 콘텐츠를 찾아왔고 거기서 정치 그리고 선거와 관련된 강의를 했다고 방송했는데요. 강의를 명목으로 105만 원을 줬다는 사실도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의가 김건희 씨 또는 김건희 씨 측이 이명수 기자에게 불신을 갖게 되는 그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김건희 씨 측근은 기본적으로 A씨는 김건희 씨와 대화를 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면서 2021년 8월 30일 A씨가 코바나 콘텐츠를 찾아와 정치 현안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기본적인 시사상식이 전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측근은
갑자기 정대택이 김건희 씨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면서 최근 정 씨 지지자 중 한 명이 에어컨을 기부해줬다라는 말을 했다. 그날 이후 김건희 씨는 조금씩 이명수와 거리를 뒀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어머니와 관련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연락을 이어왔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는 일종의 신뢰감을 주기 위해 회사까지 데리고 와 정치 컨설팅 강의도 했지만 이 사람이 수준 이하의 사람인 것을 쉽게 간파할 수 있었고 그때부터는 거리를 두어왔다는 건데요. 김건희 씨가 이명수에게 우리 윤석열 후보 캠프에 와서 지원해보라고 제안한 적은 있다는 것과 관련해서도 김건희 씨 측근은 A씨가 자신의 미래가 어둡다는 식으로 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측근은 이명수는 자기가 일하는 매체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며 우리 매체는 돈을 거의 안 준다. 내가 고졸 학력이라 그만두면 재취업은 어렵고 돈은 없는데 아이는 둘이나 있다는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의 김건희 씨 측근의 인터뷰 내용을 종합해 보면 녹음 파일이 공개되기 전 김건희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에게 당했다. 서울의 소리 등 좌파들이 던진 떡밥을 물었다. 이런 분석이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 문제와 관련해 이용 가치가 있을지 모른다는 일종의 기대감에 이명수 기자와 연락을 이어왔고 이 사람 수준에 대해서 몇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결론은 수준 이하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수준 이하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결정적 계기, 즉 이명수가 코바나 컨텐츠에 와서 수준 이하의 정치 강의를 했던 날이 작년 8월 30일이었으니 9월부터는 김건희 씨가 이명수와 통화를 하며 했다는 말들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인지하고 던진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의 소리 이명수가 김건희를 이용하려 했던 건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김건희 씨가 이명수 기자를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이용을 했다는 분석이 가능한 대목인데요. 어쨌든 이번 녹취록 파장은 전혀 엉뚱한 곳으로 파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권이 분열되는 효과를 불러왔고 MBC는 큰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 김건희 씨와 관련된 논란을 어느 정도 매듭 지을 수 있었고 김건희 씨는 국민들에게 철부지 여자라는 이미지에서 정무 감각이 뛰어난 영부인이 될 만한 대선 후보 배우자라는 이미지를 새롭게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MBC가 김건희 씨 녹취록을 방송하면서 일종의 물꼬가 터졌다는 게 굉장히 커 보이는데요. MBC의 김건희 녹취록 공개로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녹취록도 공개돼야 한다는 여론이 본물 터지듯 터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자살골이다라는 평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김건희 씨가 쏘아올린 작지만 엄청나게 큰 총알이 어느 쪽으로 향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은 있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